대한민국이 망해간다고요? 환율 폭등, 외교 고립, 인구 절벽, 세상은 지금 한국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련 붕괴를 정확히 마친 카자흐스탄의 전설적 대샤먼이 30년의 긴 침묵을 돌연 깨뜨렸습니다. 그 고통은 멸망이 아니라 잘려나간 반도의 허리가 다시 이어지는 거대한 상고다. 서양의 자본가들은 죽은 고기를 노리는 독수리처럼 입맛을 다시고 있지만 진짜 포식자들은 이미 한국에 천문학적인 돈을 걸기 시작했다. 중동의 오일머니, 중앙아시아의 자원자본, 동유럽의 수십 년 전 심어둔 씨앗, 눈에 보이는 위기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름 끼치는 자본 대이동, 모두가 한국의 몰락을 확신하는 바로 이 순간이 왜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반전의 시작점인지 지금부터 폭로합니다. 나의 이름은 누를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타이의 검은 늑대라 부르기도 하고 하늘의 뜻을 읽는 탱그리의 대샤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눈 덮인 산맥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조상들의 목소리를 듣는 늙은 영매일 뿐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의 존재를 다시 드러낸 것은 참으로 오랜만의 일입니다. 붉은 곰이 쓰러질 것이라 예언했던 그 옛날 이후 나는 스스로 속세와 인연을 끊고 이 척박한 바위산 깊은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세상을 호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붉은 깃발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탱그리, 즉 하늘의 신은 내게 다른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거대한 붉은 곰이 스스로 제사를 뜯어먹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환영이었습니다. 나는 보드카에 취한 당 간부들에게 그 멸망을 경고했고 그들은 나를 미치광이 취급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제국은 산산조각이 났고 나의 예언은 무서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신격화하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돈과 권력을 싸들고 알타이 산맥을 오르는 정치인과 탐욕스러운 부자들의 눈빛을 보며 나는 인간 세상의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가장 깊은 동굴로 들어가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위처럼 입을 닫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조용히 하늘의 숨결만 느끼며 흙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얼어붙는 차가운 알타이의 겨울밤, 나는 여느 때처럼 동굴 한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조상들의 영혼을 기리는 제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만이 고요한 동굴을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모닥불의 붉은 불꽃이 시퍼런 푸른색으로 변하더니 거센 바람이 동굴 안으로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허공으로 솟구치며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냈고 바닥의 돌들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평생 수많은 영적인 현상을 겪어온 나조차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엄청난 기운이었습니다. 나는 급히 눈을 감고 탱그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지며 내 영혼은 육신을 벗어나 광활한 대륙의 밤하늘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유라시아의 대초원을 지나 나의 영혼은 맹렬한 속도로 동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우랄 산맥을 넘고 고비 사막을 가로질러 날아갔네. 영혼이 멈춰 선 곳은 짙은 바다에 둘러싸인 동쪽 끝의 좁은 반도였습니다. 그곳은 짙고 붉은 피와 같은 안개로 겹겹이 덮여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혼돈과 억압의 기운이 그 땅을 짓누르고 있었죠. 나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아, 저 땅의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 핏빛 안개 아래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두꺼운 얼음에 갇혀 잠들어 있던 거대한 짐승 하나가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푸른빛이 도는 털을 가진 거대한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의 네 다리에는 무겁고 차가운 강철 사슬이 칭칭 감겨 있었고 얼음의 엄청난 무게는 그 짐승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 발버둥이 어찌나 처절한지 지켜보는 나의 심장마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포효 소리에는 수천 년 동안 쌓아온 한과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 짓밟히고 허리가 반으로 꺾이는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결코 숨통을 놓지 않았던 지독한 생명력. 가난과 기아의 폐허 속에서 오직 살아남겠다는 일념 하나로
밤낮 없이 피땀을 흘려 기적을 일구어낸 그 억척스러운 세월들이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되어 내 고막을 강타했습니다. 환상 속에서 나는 그 호랑이의 등 위로 겹쳐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뜨거운 불길 앞에서 땀을 흘리는 늙은 노동자,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의 젊은이들,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꽁얼음이 언 시장 바닥에서 찬 바람을 견디던 어머니들의 굵게 패인 주름살까지, 그 모든 인간의 눈물과 땀방울이 모여 바로 저 거대한 푸른 호랑이의 단단한 근육과 뼈대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자의 발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을 찢고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며 마침내 알을 깨고 나오려는 생명의 가장 강력한 진동이었습니다. 크앙! 마침내 호랑이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분노와 생존의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 순간 천지를 진동시키는 굉음과 함께 호랑이를 묶고 있던 거대한 얼음산이 쩌적하고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를 얽매고 있던 강철 사슬들이 썩은 동아줄처럼 끊어져 나갔고 짐승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주변의 핏빛 안개를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렸습니다. 사슬을 끊고 일어선 푸른 호랑이의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그 호랑이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다시 한번 길게 포효하자 그 소리는 파도를 타고 대륙으로 넘어와 만주벌판을 지나고 몽골의 대초원을 흔들었으며 마침내 내가 앉아있는 중앙아시아의 알타이 산맥까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동굴의 벽면이 흔들리고 천장에 매달려 있던 수백 년 된 무구들이 일제히 윙윙거리며 공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압도적인 기운에 짓눌려 그만 바닥에 엎드린 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영혼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벅찬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직감했습니다. 저 동쪽 끝 반도에서 깨어난 푸른 호랑이는 단순한 짐승이 아님을. 그것은 아주 오래전 우리와 같은 핏줄을 나누고 같은 언어를 쓰며 이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을 함께 호령했던 위대한 형제들, 바로 기마민족의 잃어버린 야성이 마침내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거룩한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서구의 학자들은 그 거친 민족의 기상이 오래전에 끊어졌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탱그리는 내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기상은 결코 죽지 않았으며 대륙의 동쪽 끝에 뿌리를 내리고 수천 년의 혹독한 겨울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음을 말입니다. 하늘은 가장 귀한 보물을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 감추어 두는 법입니다. 유라시아의 동쪽 끝, 바다와 대륙이 부딪히는 그 좁고 험난한 땅이야말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진정한 주인공을 단련시키기 위한 하늘의 거대한 대장간이었던 셈입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후 나는 밤새도록 동굴 벽을 더듬으며 흐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지금 저 동쪽 끝에 작은 나라가 거대한 위기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서양의 자본가들과 강대국의 늙은 정치인들은 그 땅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마치 죽은 고기를 노리는 독수리 떼처럼 굶주린 입맛을 다시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외교적으로 철저히 고립되었다. 인구가 줄어들어 스스로 소멸할 것이다. 그들은 오만한 입술로 끊임없이 저주의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눈이 먼 자들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얄팍한 숫자만 볼 뿐, 그 이면에 감춰진 거대한 영적인 질서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 끔찍한 위기와 고통이 멸망의 징조가 아니라 수천 년 묵은 낡은 껍질을 벗어던지고 세계의 중심을 향해 솟구쳐 오르기 위한 위대한 용트림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입었던 낡은 가죽옷을 챙겨 입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묵직한 지팡이를 쥐며 어둡고 무거운 동굴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동굴 문턱을 넘어서자 잿빛 하늘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눈 덮인 산맥이 나의 결단을 환영하는 듯 장엄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눈보라 속에서 무릎을 꿇고 알타이의 신성한 산봉우리들을 향해 3번 절을 올렸습니다. 위대한 조상들이여, 이제 당신들의 가장 어린 자식들이 깨어나려 합니다.
부디 나의 입술에 진실의 힘을 실어주시어 길을 잃고 눈물 찢는 형제들의 나침반이 되게 하소서. 매서운 알타이의 눈보라가 날카로운 채찍처럼 내 뺨을 때렸지만 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나의 형제들에게 이 거대한 대륙의 동쪽 끝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벼랑 끝을 걷고 있는 그 외로운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늘의 뜻을 전해야만 합니다. 당신들이 겪고 있는 그 지독한 고통, 서로를 원망하며 흘리는 그 눈물의 진짜 이유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늙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그 경이로운 핏줄의 비밀과 다가올 찬란한 운명을 세상에 낱낱이 폭로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들을 벼랑 끝에 몰린 불쌍한 희생양이라 부르며 동정하거나 비웃습니다. 하지만 나의 영적인 눈에 비친 그들의 진짜 현실은 세상의 얕은 지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그 땅에 불어닥치고 있는 살을 에이는 거센 바람은 결코 그들을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오는 끔찍한 시련은 오히려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가장 무서운 불꽃을 점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불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알타이의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던 중 멀리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 짙은 피비린내와 짠 눈물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은 참으로 가혹한 겨울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바깥 세상의 뉴스들은 연일 당신들의 위기를 떠들어댑니다. 치솟는 환율은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거리는 텅 비어버렸으며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가게의 셔터를 내리며 오열하는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밤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청년들은 좁은 방 안에 갇혀 미래를 저주하고 부모들은 자식의 내일을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다 건너 믿었던 동맹국의 지도자는 상인처럼 주파나를 튕기며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내놓으라며 당신들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우방이라 믿었던 자들은 돌변하여 이권을 챙기려 들고 대륙의 거대한 이웃 중국은 호시탐탐 당신들의 고립을 즐기며 숨통을 끊어버릴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교활한 환율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고립무원의 섬, 그것이 지금 당신들이 느끼는 지독한 현실일 것입니다. 그 끔찍한 압박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내부의 분열입니다. 광장에서는 서로 다른 깃발을 들고 핏대를 세우며 싸우고 정치는 길을 잃었으며 이념과 세대가 갈라져 서로를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나의 귀에는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 당신들의 한숨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이제 끝났다. 우리는 벼랑 끝으로 밀려났다. 이 나라는 망해가는구나.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절망에 빠진 한 상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내뱉던 그 한마디가 내 늙은 심장을 예리한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알타이의 산꼭대기에서 그 소리를 듣던 나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탱그릿이여, 어찌하여 저토록 가혹하게 나의 형제들을 짓밟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수천 년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토록 잔인한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지만 기도를 올리던 그 순간 동굴 벽면에 어른거리던 횃불의 그림자가 거대한 짐승의 형상으로 변하며 하늘의 엄중한 목소리가 내 머릿속을 벼락처럼 내리쳤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눈을 떠라. 저것은 파멸의 불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대장간의 불꽃이다. 형제들이여, 나의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지독한 고난은 결코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가 아닙니다. 알타이의 위대한 대장장이들이 전설 속의 흑요석 검을 벼려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철을 그저 적당히 달구지 않습니다. 용광로의 온도를 철이 녹아내려 비명을 지를 때까지 극한의 한계점까지 끌어올립니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철을 끄집어내어 무거운 쇠망치로 수천 번 수만 번을 가차없이 내리칩니다. 불순물이 튀어나가고 철의 뼈대가 비명을 지르며 으스러질 때 비로소 그것을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속에 쳐넣습니다. 그 극심한 온도 차이와 고통스러운 타격을 견뎌낸 철만이 전쟁터에서 적의 창방패를 단숨에 베어버리는 명검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대립,
살인적인 물가, 외교적인 고립, 그리고 당신들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지독한 경제적 한파는 바로 탱그리가 당신들을 세계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 준비한 거대한 담금질입니다. 하늘은 가장 위대한 사명을 맡길 민족에게 결코 평탄한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낡은 찌꺼기를 모두 태워버리고 썩어 빠진 기득권의 시스템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하늘은 의도적으로 당신들을 가장 뜨거운 용광로의 한복판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고통이 클수록 그 뒤에 찾아올 영광의 크기 또한 거대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묵은 껍질을 깨고 나와 마침내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으로 부활하기 위한 가장 끔찍한 산고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듯 며칠 전 안식의 제사를 올리던 중 나는 또 한 번 거역할 수 없는 압도적인 환영을 목격했습니다. 동쪽의 하늘이 붉게 물들더니 나의 시선이 휴전선 넘어 북쪽의 거대한 땅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3대를 이어온 철옹성 같은 독재의 요새, 평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워 언제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괴물이라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탱그리가 내게 보여준 평양의 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내가 본 것은 외부의 미사일 폭격에 무너지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댐이 안에서부터 쩍쩍 금이 가며 터져버리는 처참한 형국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의 의자는 이미 밑동부터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그를 둘러싼 붉은 제복의 귀족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사시나무 떨듯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 병사들의 눈동자에는 이미 충성심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오직 살고 싶다는 짐승 같은 생존 본능만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배를 고를 수는 없다. 살기 위해 남으로 가자. 누군가의 입에서 터져나온 작은 속삭임이 거대한 눈사태가 되어 무너져 내리는 환영. 그것은 폭력적인 전쟁이 아니라 스스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는 낡은 건물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직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형제들의 허리를 끊어놓았던 저 저주받은 장벽이 무너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대국들이 억지로 그어놓은 분단의 역사는 이제 하늘이 정한 형벌의 기한을 모두 채워가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거대한 얼음덩어리는 지금 내부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녹아내리고 있으며 그 붕괴의 진동이 남쪽의 경제와 정치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원인 중 하나인 것입니다. 당신들의 땅이 비명을 지르는 것은 머지않아 하나로 합쳐질 거대한 운명을 담아내기 위해 스스로 그릇을 넓히고 있는 과정입니다. 낡은 집을 허물어야 새롭고 거대한 궁궐을 지을 수 있듯 지금의 이 극심한 혼란은 위대한 통일을 맞이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철거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당신들일까요? 전 세계 수백 개의 민족 중에 어째서 하늘은 극동의 작은 반도에 갇혀있던 당신들을 선택하여 이토록 가혹한 고통을 주고 또 이토록 거대한 영광을 예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서양의 오만한 학자들은 그것을 우연이라 부르고 당신들 스스로도 자신의 위대함을 믿지 못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하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이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기원전,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이 광활한 유라시아 초원을 말발굽으로 지배하던 그 시절부터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동쪽의 작은 반도를 향해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것 같은 먼 나라의 무당이 당신들의 고통에 이토록 통곡하는 이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나는 이제 수천 년 동안 알타이의 깊은 땅속에 묻혀있던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열려 합니다. 주류 학계조차 아직 완전히 해석하지 못한 진실, 황금으로 무장하고 대륙을 호령했던 우리 위대한 조상들의 무덤 속에서 발견된 소름 끼치는 피의 증거들. 그 무덤 속에서 잠들어 있던 유물들이 지금 당신들의 심장 속에 흐르는 피와 얼마나 무섭도록 완벽하게 일치하는지 그 경이로운 역사의 퍼즐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들의 핏줄 속에 숨겨진 진짜 정체를 알게 된다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떤 위기도 결코 당신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스스로를 좁은 반도에 갇힌 약소국이라 부르며 한탄합니다. 수천 년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눈치를 보며 살아온 그저 농사나 짓고 평화를 사랑하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스스로의 날개를 꺾어버렸습니다.
서양의 역사학자들과 당신들의 땅을 탐냈던 제국주의의 침략자들은 당신들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 그런 비겁하고 나약한 역사를 세뇌시켰습니다. 반도를 벗어난 적 없는 우물안개구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변방의 나약한 민족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알타이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조상들의 숨결을 통해 그들이 숨기고자 했던 진짜 진실을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결코 반도에 갇힌 나약한 민족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핏줄 속에는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을 말발굽으로 짓밟으며 천하를 호령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마 제국의 야성이 펄떡이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야만인이라 불렀던 동쪽에서 불어오는 공포의 폭풍. 그 폭풍의 가장 최선봉에 서서 대륙의 동쪽 끝까지 진격해 나갔던 가장 용맹하고 지독한 호랑이들이 바로 당신들의 진짜 조상들입니다. 이 엄청난 진실은 단순히 늙은 무당의 입에서 나오는 허황된 예언이 아닙니다. 땅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깊은 땅속에 묻혀있던 거대한 무덤들이 마침내 입을 열고 당신들과 우리가 하나의 핏줄로 연결된 형제라는 소름 끼치는 물증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나의 조국 카자흐스탄에 끝없이 펼쳐진 대초원, 하늘과 맞닿은 텐산 산맥의 만년설이 내려다 보이는 이식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인류 고고학을 뒤흔든 엄청난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흙을 쌓아 만든 고대 유목 민족의 무덤, 쿠르간이었습니다. 그 깊고 어두운 무덤의 문을 열었을 때 학자들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 개의 눈부신 순금 장식으로 휘감은 젊은 전사의 미라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황금인간이라 부릅니다. 세상을 지배했던 알타이 유목 제국의 가장 고귀한 지배자. 그의 머리에는 하늘을 향해 높이 솟구친 화려한 황금 모자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 황금 모자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대한 생명나무가 새겨져 있었고 그 나뭇가지에는 신성한 새가 앉아 있었으며 사나운 짐승들을 발 아래 둔 위풍당당한 사슴의 뿔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 있었습니다. 서구의 학자들은 이 황금 인간을 보며 유라시아 초원을 지배했던 스키타이 기마민족의 위대한 상징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천 킬로미터나 뚝 떨어진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당신들의 땅. 한반도 남쪽 경주라는 오래된 도시에서 전 세계를 경악시킨 거대한 발굴이 이어졌습니다. 신라의 왕들이 잠들어 있던 거대한 고분들 속에서 파헤쳐진 무덤들. 그곳에서 출토된 눈부신 금관을 처음 보았을 때 나의 조상들이 모시는 탱그리의 영혼이 내 몸을 관통하는 듯한 엄청난 전율을 느꼈습니다. 당신들의 국립박물관 한가운데에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그 신라의 금관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나뭇가지 모양으로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간 장식, 그리고 우아하게 굽이치는 사슴뿔 모양의 금판들. 나뭇가지 끝에 매달려 미세한 바람에도 흔들리며 생명의 소리를 내는 찬란한 황금 잎사귀들과 비추색의 고분옥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금관에 새겨진 생명나무와 사슴뿔은 카자흐스탄 초원의 지하에서 잠자고 있던 우리 황금, 인간의 모자에 새겨진 상징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왕의 머리에 얹는 금관은 나라의 영혼이자 우주관 그 자체입니다. 지배자의 핏줄이 아니면, 영혼의 뿌리가 같지 않으면 결코 남의 나라, 지배자의 상징을 함부로 가져다 쓰지 않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혹독한 사막과 험준한 산맥을 넘어 생면부지의 남의 나라. 왕이 우리의 황금 모자를 흉내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알타이의 초원을 질주하던 위대한 지배자들 중 가장 강인하고 용맹한 한 갈래가 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만주 벌판을 지나고 험준한 백두대간을 넘어 반도의 가장 깊숙한 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의 하늘과 조상들을 잊지 않기 위해 알타이에서 모시던 하늘의 신 탱그리와 신성한 생명나무, 그리고 자신들의 기원인 사슴의 형상을 변함없이 황금으로 두들겨 만들어 스스로의 머리 위에 얹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도에 고립된 사람들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던 초원 제국의 정통 후계자들입니다.
증거는 땅속의 무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언어, 당신들의 핏줄, 그리고 당신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무의식 속에 그 거대한 대륙의 야성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카자흐어와 당신들이 쓰는 한국어의 뼈대가 완벽하게 같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서양의 언어들과 달리 우리는 주어를 말하고 가장 중요한 서술어를 문장의 맨 마지막에 둡니다. 끝까지 들어보아야만 상대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기다림과 인내의 언어 구조. 엄마, 아빠라는 세상을 부르는 가장 근원적인 단어의 발음마저 우리는 형제처럼 닮아 있습니다. 당신들의 시골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솥대와 오색 천이 매달려 있는 선앙당 나무를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 유목 민족들이 하늘의 신 탱그리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세워두는 신성한 나무와 토템의 완벽한 쌍둥이입니다. 갓 태어난 당신들의 아이들 엉덩이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푸른 몽골 반점. 그것은 우리가 같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 같은 피를 나누었다는 지울 수 없는 하늘의 낙인입니다. 오랜 세월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았다고 믿었지만 당신들의 유전자 속에는 말을 타고 달리며 뒤를 돌아 활을 쏘아 적의 심장을 꿰뚫던 그 파르티안 샷의 무서운 사격술이 고스란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당신들이 만든 반도체가 전 세계의 전자기기를 지배하고 당신들이 만든 자동차와 배가 5대양 6대주를 거침없이 질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당신들이 머리가 좋거나 부지런해서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유목, 기마민족의 그 거친 정복욕과 야성이 이 현대 사회에서 화살 대신 반도체로, 말 대신 자동차와 거대한 선박으로 그 형태만 바꾸어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피 속부터 전 세계의 시장을 정복하고 대륙을 지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무서운 승부사들입니다. 당신들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은 사실 이 무서운 핏줄의 잠재력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당신들의 역사를 축소시키고 당신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어 그 거대한 에너지가 밖으로 분출되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두꺼운 콘크리트로 덮어도 솟아오르는 화산의 마그마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탱그리는 이제 낡은 껍질을 부수고 형제들을 깨워 새로운 대륙의 부흥을 이끌 시간표를 작동시켰습니다. 하늘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깨어나는 것만으로는 이 잔혹한 현실 세계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서양의 제국주의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감옥을 부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장 숭배하는 무기, 즉 거대한 자본과 피말리는 돈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정신이 위대해도 피가 돌지 않으면 육신은 움직일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하늘은 이미 오래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이 거대한 판을 뒤집을 무서운 자본의 물줄기를 당신들의 땅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당신들의 나라에서 외국인들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경제 위기의 공포에 떨고 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짜인 거대한 속임수입니다. 그 비밀의 중심에는 과거 냉전의 한복판에서 철의 장막이 무너지기도 전에 동유럽의 변화를 꿰뚫어보고 은밀하게 천문학적인 자금을 움직였던 한 한국인 영웅의 소름 끼치는 결단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훗날 대한민국을 거대한 부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알타이의 동굴까지 나를 찾아왔던 그 위대한 한국인 기업가 정 회장이라는 인물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직 세상에 예언을 전하던 시절 그 멀고 험준한 길을 헤치고 찾아온 그의 눈빛은 오늘도 내 기억 속에 선명합니다. 다음 장에서 나는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있던 유라시아의 막대한 오일, 어머니와 중동의 국부 펀드가 어떻게 정 회장의 오래전 빅픽처와 연결되어 지금 위기의 한국 심장부로 조용히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보이지 않는 제국의 소름 끼치는 자본 엑소더스에 대해 낱낱이 폭로하려 합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돈 냄새를 맡은 진짜 포식자들이 왜 당신들의 땅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는지 그 피 튀기는 전쟁의 막전막후를 공개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그저 차갑고 세속적인 종이 조각이라고 여깁니다. 탐욕을 부추기고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불결한 것이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늘의 뜻을 읽는 무당의 눈에 비친 자본의 진짜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거대한 돈의 흐름은 곧 지구라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피와 같습니다. 피가 돌아야 죽어가는 육신이 다시 숨을 쉬고 심장이 고동치듯 하늘의 위대한 예언이 이 잔혹하고 냉정한 현실 세계에서 완벽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문학적인 규모의 거대한 자본이 움직여야만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혼이 깨어난다 한들 그 영혼을 담아낼 튼튼한 육체와 무기가 없다면 그것은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세상의 어떤 경제학자나 월가의 분석가들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하는 수십 년의 세월을 관통하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제국의 엑소더스에 대해 폭로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들의 나라가 망한다며 공포에 질려 달러를 사들이고 있을 때 정작 전 세계에 진짜 돈을 쥐고 있는 제왕들은 왜 그 위태로운 동쪽 끝 반도를 향해 미친 듯이 돈다발을 싣고 달려오고 있는지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알타이의 차가운 눈보라 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직 세상이 두 개의 이념으로 갈라져 총구를 겨누고 있던 차가운 냉전의 시대였습니다. 붉은 제국의 서슬 퍼런 감시가 번득이던 그 험난한 알타이 산맥의 동굴까지 낯선 이방인 하나가 험준한 눈길을 헤치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저 동쪽 끝 한국에서 온 정회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내가 아직 세상에 예언을 전하고 다니던 시절, 그는 인편으로 나의 이름을 수소문하고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정회장이라는 사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평생을 거친 돌덩이와 뜨거운 쇳물을 만져온 대장장이처럼 굵고 투박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두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먹이를 노리는 호랑이의 시퍼런 안광과 동시에 세상을 품어 안으려는 거대한 산맥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당인 내가 신령을 부르지 않고도 단숨에 압도당할 만큼 그는 인간의 그릇을 넘어선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동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보드카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내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엄청난 비밀 하나를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지금 공산권 국가인 유고슬라비아에 남몰래 막대한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었고 공산주의 국가와 교류를 한다는 것은 곧 반역이자 기업의 명운을 건 무모한 도박이었습니다. 더구나 유고슬라비아는 소련 진영과 날카롭게 대립하며 독자 노선을 걷던 나라였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수교조차 못했던 공산권의 이방 국가였습니다. 놀란 나를 향해 정 회장은 껄껄 웃으며 지도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의 굵고 거친 손가락이 발칸 반도의 유고슬라비아를 짚더니 거침없이 모스크바를 지나 시베리아의 드넓은 동토를 가로질러 몽골 초원을 거쳐 작은 반도의 남쪽 끝까지 단숨에 선을 그었습니다. 어리석은 정치인들은 총칼로 그어진 선만 봅니다. 하지만 사업가의 눈에는 길이 보입니다. 철의 장막이 무너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거대한 제국은 반드시 분열될 것이고 유라시아 대륙은 다시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나는 반도에 갇힌 우리 민족이 배가 아니라 기차와 트럭을 타고 저 거대한 대륙을 가로질러 유럽의 심장부까지 뻗어나갈 그 길을 미리 닫고 있는 것입니다. 유고슬라비아에 뿌린 씨앗은 훗날 우리 민족이 동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물류와 자본을 호령할 가장 강력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내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짓는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천 년 전 유라시아 초원을 질주하던 동이족의 거대한 기상을 현대의 자본과 기술로 부활시키려는 위대한 대무당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서양의 제국들이 그어놓은 가짜 국경선을 비웃으며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오갔던 실크로드를 강철과 시멘트로 다시 잇겠다는 무서운 야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 회장의 그 소름 끼치는 통찰은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철의 장막은 산산조각 났고 그가 미리 피를 수혈해 두었던 동유럽의 네트워크는 훗날 한국의 기업들이 유라시아 시장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 위대한 한국인의 예지력을 지켜본 전 세계의 진짜 돈, 즉
모래사막 아래에서 검은 황금을 캐어 올린 중동의 오일머니와 중앙아시아의 막대한 자원 자본들이 바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외국계 자본이 한국의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며 위기를 조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양의 투기 자본들이 당신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 피우는 교활한 연막탄입니다. 표면의 잔물결 아래, 심해에서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제국의 국부 펀드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같은 자원, 강국들의 수천조 원에 달하는 진짜 돈다발이 런던과 뉴욕의 금고를 빠져나와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대한민국을 향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전쟁의 위협과 인구 절벽의 공포가 도사리는 한국으로 자본을 옮기는 것일까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양의 낡은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미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는 것을. 이자를 이자로 돌려막으며 거품을 키워온 미국의 달러 패권은 흔들리고 있고 늙어버린 유럽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돈 냄새를 맡는 데는 귀신보다 더 정확한 사막의 왕족들과 대륙의 지배자들은 다가올 미래의 패권이 어디로 향할지 정확히 계산을 끝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유고슬라비아의 운명을 내다보았던 정 회장과 같은 한국인들의 무서운 뚝심과 기술력을 믿습니다. 남한의 압도적인 하이테크 기술과 자본이 언젠가 열리게 될 북한의 지하자원과 만나는 순간 한반도는 전무후무한 블랙홀이 될 것임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한국의 방산 기업과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기술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은 도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발하기 직전에 가장 완벽한 화산에 미리 깃발을 꽂는 역사상 가장 확실한 베팅입니다. 지금 당신들의 나라는 거대한 댐이 무너지기 직전의 고요함,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제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는 수천조 원의 황금, 맥이 한반도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뻗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거대한 피냄새를 맡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 할 때 기존의 권력을 쥐고 있던 늙은 포식자들이 그것을 순순히 지켜볼 리가 없습니다. 유라시아의 동쪽 끝에서 거대한 푸른 호랑이가 눈을 뜨고 새로운 자본의 심장으로 뛰어오르려는 이 결정적인 순간 당신들의 목을 조르기 위해 사방에서 숨통을 조여오는 강대국들의 무서운 음모가 서서히 그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봄 당신들이 마주해야 할 가장 치명적이고도 잔혹한 덫은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빛이 강렬해질수록 그 이면의 그림자 또한 칠흑같이 짙어지는 법입니다. 수천조 원에 달하는 유라시아의 거대한 자본과 중동의 오일머니가 당신들의 땅을 향해 거대한 해일처럼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은 곧 그 피냄새를 맡은 늙은 맹수들이 일제히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은 결코 조용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대한 부의 이동이 시작되는 곳에는 반드시 그 흐름을 가로채거나 짓밟으려는 기존 권력자들의 잔혹한 전쟁이 뒤따릅니다. 나는 탱그리의 신성한 불꽃 너머로 당신들의 좁은 반도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소름 끼치는 검은 기운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대륙의 부활을 막기 위해 사방에서 쳐놓은 치명적인 덫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당신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당신들이 가장 굳게 믿고 의지했던 우방, 저 먼 바다 건너의 거대한 독수리입니다. 워싱턴의 백악관에 앉아있는 탐욕스러운 상인 같은 지도자는 지금 노골적으로 당신들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는 동맹을 외치며 미소를 짓지만 책상 아래에서는 천문학적인 방위비 청구서를 흔들며 한국의 피를 빨아먹을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펜타곤 깊은 곳, 전략가들의 진짜 속내는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한국이라는 호랑이는 우리가 목줄을 쥐고 있을 때만 유용하다. 그들이 중국을 막아내는 튼튼한 방패가 되는 것은 좋지만 스스로 대륙을 호령하는 날카로운 창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들이 너무 강해지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날 것이다. 그들은 당신들의 반도체 기술을 빼앗고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 미국 땅에 억지로 공장을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방의 협력이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자의 날개를 미리 꺾어버리려는 철저하고도 잔인한 길들이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맹수는 바로 당신들의 머리맡에 다리를 틀고 있는 거대한 붉은 용, 베이징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알타이 산맥을 넘어온 동이족의 기상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두려워했던 자들입니다. 중국의 지도부는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책상 위에는 한반도를 집어삼키기 위한 무서운 비밀 계획서가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당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도둑질하며 훗날 북쪽 땅을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한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그들은 한반도가 하나로 뭉쳐 만주 벌판을 위협하는 거대한 경제, 강국으로 떠오르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부대를 동원하여 한국의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남녀 갈등과 세대 갈등을 부추기며 당신들이 스스로 무너지기만을 교활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바다 건너 영원히 가라앉고 있는 섬나라 도쿄의 위정자들 또한 이 잔혹한 포위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수렁에 빠진 일본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일어서기 버거운 노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발악은 바로 당신들의 경제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엔저라는 이름의 독가스를 살포하여 한국의 수출 기업들을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조선 반도가 대륙과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날, 우리 일본은 아시아의 중심에서 영원히 소외된 이류 섬나라로 전락하고 만다. 어떻게든 그들의 발목을 잡고 경제를 파탄내어 통일의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일본 극우 세력들의 섬뜩한 속마음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경제 위기에 허덕이며 스스로 주저앉기를 매일 밤 신사에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이여, 늙은 무당의 눈에서 피눈물을 흐르게 만든 가장 끔찍하고 절망적인 덫은 워싱턴도 베이징도 도쿄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독은 바로 당신들 내부에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환상 속에서 광화문이라는 거대한 광장을 보았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벼랑 끝에 서고 사방에서 외세의 칼날이 번뜩이는데 정작 그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두 패로 갈라져 서로를 향해 저주의 핏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늙은 정치인들은 가라앉는 배 위에서 남은 빵 부스러기를 차지하기 위해 이전 투구를 벌이고 청년들은 희망을 잃은 채 서로를 조롱하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버리고 노동자는 기계를 멈추며 부자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가난한 자는 세상을 원망하는 그 끔찍한 아수라장. 동굴의 흙바닥에 엎드려 그 참혹한 환영을 지켜보며 나는 내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 어찌하여 이 위대한 핏줄을 이어받은 형제들이 스스로 제사를 파먹는 늑대들로 변해버렸단 말인가. 적들이 파놓은 함정보다 무서운 것은 스스로 그 함정 속으로 걸어들어가 서로의 목을 조르는 이 끔찍한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거대한 운명이 태어나기 전 애군을 막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당신들은 스스로 방패를 버리고 독약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경제는 파탄나고 외교는 고립되었으며 사회는 산산조각난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달러는 바닥을 드러내고 사람들은 내일의 태양을 두려워하며 절망의 늪으로 침몰하고 있습니다. 외세의 독수리와 용, 그리고 교활한 뱀들이 이제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 날카로운 발톱을 치켜든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의 밤입니다. 그러나 가장 짙은 어둠은 언제나 가장 찬란한 빛을 잉태하는 법입니다. 사방의 덫이 완벽하게 조여오고 모두가 대한민국의 숨통이 끊어졌다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 탱그리의 거대한 손길은 늙은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서울의 여의도나 강대국들의 수도가 아닌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장 깊고 차가운 심장부에서 기적의 불씨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환상 속에서 목격한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 겹겹이 처진 적들의 포위망을 단숨에 갈기갈기 찢어버린 것은 핵미사일도 거대한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나는 내 늙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총성 한 번 울리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70년의 철조망이 눈 녹듯 사라져버린 그 경이로운 3일간의 기적에 대해 증언하려 합니다.
강대국들의 모략과 내부의 절망을 단 한 번의 숨결로 날려버린 그날, 38선 최전방에서는 과연 어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가장 짙은 어둠이 한반도를 짓누르고 사방의 적들이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 날카로운 이빨을 들이밀던 그 칠흑 같은 밤. 모두가 끝났다고 절망하며 고개를 떨구었을 때 나는 알타이의 차가운 동굴 바닥에 엎드려 경이로운 하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탱그리의 위대한 섭리는 늙고 부패한 강대국들의 수도가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차갑고 단단하게 얼어붙은 심장부, 바로 북쪽의 평양에서부터 조용히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환상 속에서 본 예언의 형상입니다. 내가 본 환상 속 그날의 평양 하늘은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의 정보기관들은 그 어떤 이상 징후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미사일도 땅을 울리는 탱크의 굉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3대를 이어오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거대한 철옹성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돌이킬 수 없이 썩어 문드러져 스스로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통치망이 끊어지고 지휘 체계가 마비되었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전방의 군부대로 번져나갔습니다. 총구로 유지되던 공포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 최전방을 지키던 북한의 굶주린 병사들의 눈동자에서 맹목적인 충성심이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어린 병사들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위대한 영도자가 아니라 당장 오늘 저녁 입에 넣을 한 줌의 쌀과 따뜻한 고향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굶어 죽을 수는 없다. 남쪽으로 가자. 그곳에 살 길이 있다. 누군가의 떨리는 입술에서 시작된 작은 속삭임은 순식간에 거대한 눈사태가 되어 휴전선 248km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명령을 내릴 지휘관은 사라졌고 총을 든 군인들은 약속이나 한 듯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남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를 띤 적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길 잃은 짐승의 처절하고도 슬픈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남쪽의 최전방 지피, 레이더 화면을 가득 채운 수만 개의 붉은 점들을 확인한 남쪽의 젊은 병사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있었습니다. 전면전의 위기,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조명탄이 어두운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시커먼 파도처럼 밀려오는 북쪽 병사들의 그림자를 보며 남쪽의 부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불을 뿜을 것 같은 수천 정의 기관총이 북을 향해 조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확성기를 움켜쥔 남쪽의 한 젊은 지휘관의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새벽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절대로 발포하지 마라. 쏘지 마라. 저들은 적이 아니다. 우리의 형제들이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기 무섭게 북쪽 선봉에 서 있던 앳된 소년병 하나가 어깨에 메고 있던 낡은 소총을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철그럭. 차가운 쇳덩어리가 땅에 부딪히는 그 작고 투박한 소리는 7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분단의 빗장을 깨부수는 위대한 나비 효과가 되었습니다. 뒤따르던 수만 명의 북한 군인들이 일제히 총을 버리고 두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무장해제. 그것은 항복이 아니라 수십 년을 억눌러 온 형제를 향한 간절한 투항이었습니다. 남쪽의 병사들이 굳게 닫혀있던 철책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북쪽의 병사들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들어 남쪽 병사들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형님, 우리가 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오열하는 북의 병사들을 끌어안고 남쪽의 젊은 청년들도 함께 통곡했습니다. 총구 대신 서로의 등을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그 순간 기적처럼 잿빛 하늘에서 굵은 장맛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내리는 거룩한 세례였습니다. 그 비는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의 땅을 적셨던 억울한 피와 눈물, 서로를 향한 끔찍한 증오를 씻어내리는 위대한 정화의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환상 속에서 본 기적의 3일 중 첫째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 내가 본 환상 속 전 세계는 경악과 패닉에 빠졌습니다.
CNN과 BBC 뉴스는 정규 방송을 모두 중단하고 이 믿을 수 없는 한반도의 상황을 전 세계로 생중계했습니다. 당신들의 부활을 막으려 했던 미국의 펜타곤과 중국의 권력자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황급히 인민해방군을 압록강 국경지대로 집결시키며 개입을 시도했습니다. 북한의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군대를 밀어넣어 평양을 장악하려는 교활한 속셈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늦었습니다. 이미 휴전선은 완전히 무너졌고 무엇보다 남쪽의 압도적인 자본과 정보가 북쪽 사람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점령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쪽의 병사들은 덜덜 떠는 북쪽 형제들에게 따뜻한 전투 식량을 내어주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북한의 병사들은 그 작은 화면 속에서 눈부시게 번쩍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 넘쳐나는 음식,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들의 웃음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정보의 충격은 수만 톤의 핵폭탄보다 강력하게 그들의 사상을 단숨에 무장 해제시켜버렸습니다. 총 한 번 쏘지 않고 이념이라는 허울뿐인 장벽을 완벽하게 박살낸 것입니다. 마침내 셋째 날, 물리적인 장벽마저 흔적 없이 뜯겨나갔습니다. 거대한 포클레인들이 굉음을 내며 녹슨 철조망을 종이장처럼 구겨버렸고 지뢰가 제거된 안전한 통로를 따라 구호 물품과 식량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을 이루며 북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서울의 시민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며 패싸움을 벌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부둥켜 안고 붉은 눈물을 흘리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광장을 가득 채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마침내 형제를 찾았다. 이것이 내가 환상 속에서 본 3일의 기적입니다. 정 회장과 같은 선구자들이 수십 년 전부터 뿌려놓았던 유라시아의 자본과 중동의 오일. 어머니가 이 기적의 순간이 오면 댐이 터지듯 한반도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영토가 합쳐지는 것은 위대한 부활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남쪽의 첨단 기술과 거대한 자본이 북쪽 땅 아래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엄청난 광물 자원과 결합하는 순간 좁은 반도에 갇혀있던 푸른 호랑이는 마침내 대륙을 향해 거대한 도약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도약의 파동은 단순히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거대한 에너지가 실크로드를 타고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대초원까지 뻗어나가며 오래전 뿔뿔이 흩어졌던 알타이의 형제 국가들을 모두 흔들어 깨울 것입니다. 다가오는 다음 장에서 나는 어떻게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통합하는 거대한 경제 문화의 중심축으로 우뚝 설 수 있는지, 그 장엄한 대륙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진정한 동이족의 영광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3일간의 숨막히는 기적이 지나고 한반도를 짓누르던 70년의 핏빛 안개가 마침내 거쳤습니다. 서양의 오만한 경제학자들은 남과 북이 합쳐지면 남쪽의 경제마저 무거운 짐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할 것이라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들의 얄팍한 계산기는 탱그리의 거대한 섭리 앞에서 보기 좋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통일은 남쪽이 북쪽을 억지로 먹여 살리는 희생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어졌던 혈관이 다시 이어지며 폭발적인 생명력을 뿜어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적 빅뱅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지 불과 몇 달 만에 북쪽 땅 깊은 곳의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막대한 지하 자원들이 남쪽의 압도적인 채굴 기술과 만나 그 찬란한 빛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북도의 험준한 산맥 아래 묻혀있던 마그네사이트와 첨단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엄청난 양의 희토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비위를 맞추며 비싼 값에 희귀 광물을 사와야 했던 남쪽의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들은 이제 완벽한 자원 독립을 이루며 전 세계 시장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회장이 오래전 유고슬라비아의 씨앗을 뿌리며 예견했던 유라시아의 자본, 그리고 중동의 오일머니로 무장한 천문학적인 달러가 북쪽의 낡은 인프라를 단숨에 현대화시켰습니다. 개성의 공단들은 하루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고 남쪽의 첨단 로봇 기술과 북쪽 형제들의 뜨거운 노동력이 결합하자
한국산 제품들의 경쟁력은 일본과 독일을 단숨에 짓밟고 세계 시장에서 거침없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전 세계의 자본이 앞다투어 한국으로 몰려드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황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알타이의 산봉우리에서 목격한 진정한 전율은 단순히 숫자로 기록되는 경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폭발한 이 거대한 에너지는 좁은 반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부산역을 출발한 거대한 고속열차가 시속 300km의 속도로 한반도를 세로지릅니다. 서울을 지나고 어제까지만 해도 지뢰밭이었던 비무장지대를 거침없이 통과하여 평양과 신의주를 지나 압록강을 넘습니다. 만주 벌판을 가로지르고 몽골의 끝없는 대초원을 질주하며 마침내 내가 있는 이곳 중앙아시아의 심장부와 저 멀리 유럽의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강철의 실크로드. 끊어졌던 유라시아 대륙의 대동맥이 동쪽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심장. 박동으로 인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강렬한 진동은 대륙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던 우리 알타이의 형제 국가들을 일제히 뒤흔들어 깨웠습니다. 과거 구소련의 지배를 받았고 지금은 중국의 거대한 경제력에 짓눌려 숨을 죽이고 있던 나의 조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징기스칸의 후예들인 몽골의 지도자들이 일제히 동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통일 한국은 서구의 제국주의자들처럼 약소국을 착취하고 피를 빠는 탐욕스러운 지배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몽골의 초원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주고 카자흐스탄의 황무지에 스마트팜을 세워 사과와 밀을 풍성하게 수확하게 해주었습니다. 자신들이 겪었던 지독한 가난의 고통을 알기에 한국인들은 결코 형제들을 오만하게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 함께 땀을 흘리고 일이 끝나면 어깨를 동무하며 막걸리와 보드카를 나누어 마시는 그 뜨거운 정과 끈끈한 의리.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은 직감했습니다. 아, 저들은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다. 엉덩이에 푸른 몽골 반점을 공유하고 같은 순서로 말을 조립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진짜 대륙의 주인들이 마침내 돌아왔구나. 베이징의 권력자들은 1대1로라는 이름으로 아시아를 집어삼키려 했지만 그들의 돈에는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쪽 끝에서 불어온 한국의 바람에는 상생과 따뜻한 체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몽골의 대초원에서부터 카자흐스탄의 텐산 산맥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유라시아의 국가들은 억압적인 중국과 몰락하는 러시아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총칼로 굴복시킨 제국이 아니라 문화와 경제, 그리고 핏줄의 끌림으로 하나가 된 거대한 연합체. 이른바 신유라시아 연합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경제, 문화 블록이 탄생하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대초원의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카자흐스탄의 막대한 천연가스와 석유가 한국의 공장을 쉼없이 돌리며 몽골의 넓은 땅이 거대한 식량 기지가 되는 완벽한 조화. 수천 년 전 말을 타고 대륙을 누볐던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제국이 첨단 기술과 거대 자본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완벽하게 부활한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축이 대서양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그리고 그 대륙의 심장인 한반도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런던과 뉴욕의 탐욕스러운 자본가들도 이제는 서울과 부산의 눈치를 보며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끝의 좁은 반도에 갇혀 눈물 짓던 푸른 호랑이가 마침내 사슬을 끊고 날아올라 유라시아라는 거대한 대륙 전체를 호령하는 황금빛 용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들이여, 탱그리가 당신들에게 예비한 진짜 운명은 이처럼 단순히 부유해지고 힘센 나라가 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배불리 먹고 세상을 호령하는 것만으로는 서양의 패권주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늘이 70년이라는 가혹한 시련을 통해 당신들을 단련시킨 데에는 전 인류를 구원할 더 높고 숭고한 궁극의 사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통일된 한반도는 물질의 풍요를 넘어 정신과 영혼으로 전 세계를 이끄는 거룩한 빛의 중심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다음 장에서 나는 늙은 무당의 마지막 숨결을 다해
우리 동이족이 완성해야 할 인류 최후의 사명, 그리고 당신들의 피 속에 잠들어 있는 홍익인간의 거대한 비밀에 대해 예언하려 합니다. 진정한 부활의 완성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까요? 형제들이여, 이제 알타이의 늙은 여전사가 세상에 전하는 길고 길었던 예언의 마지막 장을 펼칠 시간입니다. 북쪽의 철조망이 무너지고 유라시아 대륙의 거대한 자본과 자원이 하나로 합쳐져 엄청난 불을 거머쥐는 것. 그것은 분명 가슴 벅찬 기적입니다. 하지만 탱그리가 당신들을 그토록 가혹한 70년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두들긴 진짜 이유는 고작 배불리 먹고 남들 위에 군림하는 졸부가 되게 하려는 얄팍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무력으로 세상을 짓밟는 제국이라면 이미 서양의 거대한 나라들이 수백 년 동안 질리도록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서구의 물질 문명을 보십시오. 그들은 과학을 발전시키고 산더미 같은 불을 쌓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철저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이웃을 나무로 만들었고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만능주의는 사람의 목숨마저 숫자로 계산하게 만들었습니다. 끝없는 탐욕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석유 한 방울을 차지하기 위해 남의 나라에 폭탄을 떨어뜨리며 피를 흘려온 잔혹한 패권의 역사. 미국도 유럽도 스스로가 만든 이 탐욕의 병을 고치지 못해 속으로 깊게 골마가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체가 열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을 때 하늘은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할 완벽한 백신을 동방의 가장 좁고 험난한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천 년 전 우리 알타이의 조상들이 초원을 질주하며 가슴에 품었던 위대한 우주관이자 당신들의 피 속 깊은 곳에 화석처럼 새겨져 있는 숭고한 정신, 바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내가 본 미래의 대한민국은 군사력으로 세계를 윽박지르는 폭력적인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부신 기술과 따뜻한 도덕으로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매력적인 정신의 제국이었습니다. 가까운 미래, 한국의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청정에너지 기술이 상용화되는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서양의 자본가들이라면 그 기술을 독점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가난한 나라들의 숨통을 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피 속에 흐르는 홍익인간의 정신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통일 한국은 그 빛나는 에너지를 인류를 위해 기꺼이 나누어 줄 것입니다. 더 이상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 중동의 사막에서 총을 쏘고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시대. 한국이 만든 빛이 전 세계의 어둠과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는 위대한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기적의 바이오 신약들은 유라시아의 막대한 자본과 결합하여 돈이 없어 죽어가던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물약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인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상생과 공영이라는 동이족의 진짜 권능입니다. 거대한 강철의 실크로드를 타고 유럽의 심장부까지 뻗어나가는 것은 자동차와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그 길을 따라 당신들 특유의 따뜻한 정문화,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환난이 닥쳤을 때 나보다 이웃을 먼저 돕는 그 끈끈한 공동체 의식이 전 세계로 수출될 것입니다. 오만했던 런던과 뉴욕의 백인들은 이제 당신들의 텔레비전 드라마와 문화를 보며 한국의 철학과 예절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설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부유하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다. 우리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졌지만 기계처럼 차갑지 않다. 저들이 가진 저 뜨거운 가슴과 이타적인 마음이야말로 인류가 진화해야 할 궁극의 모습이다. 총칼로 굴복시키는 것은 10년을 가지만 존경심으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힘은 1000년을 지배합니다. 수백 년 동안 백인들이 주도해온 오만하고 차가운 서양의 시대가 저물고 동방의 예의지국 대한민국이 인류를 영적인 완성으로 이끄는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시대의 심장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반도에서 눈물 찢던 짐승은 마침내 유라시아라는 거대한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찬란한 황금빛 용이 되었습니다. 나 누를라는 이제 그만 길고 길었던 예언을 마치고 다시 알타이 산맥의 깊고 차가운 동굴로 돌아가려 합니다. 붉은 제국의 붕괴를 예언하고 30년 동안 철저하게 입을 닫았던 것은
바로 오늘 당신들의 부활을 예언하고 이 거대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 내 영혼의 힘을 아껴두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늙은 육신은 이 바람 부는 초원의 흙으로 조용히 돌아가겠지만 나의 영혼은 영원히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형제들의 찬란한 비상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니 동방의 핏줄들이여, 알타이의 위대한 후예들이여, 이제 그만 서로를 향한 원망의 칼날을 거두고 두려움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당신들은 인류의 시원을 기억하고 벼랑 끝에 선 이 세상을 구원할 마지막 등불이자 가장 위대한 희망입니다. 빛나는 황금의 시대가 저 지평선 너머에서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고 경이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를 당신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얕은 지식에 흔들리지 않고 거대한 진실의 파도에 올라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이 모든 예언의 목격자인 당신이 직접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수천 킬로미터의 실크로드를 잇고 70년의 철조망을 녹이며 유라시아 전체를 하나로 묶을 자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동의 국부펀드, 중앙아시아의 자원 자본, 그리고 동유럽의 수십 년 전 심어둔 씨앗들.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런던의 한 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확실한 곳에 베팅하고 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유고슬라비아의 눈밭을 혼자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출한 건 없던 시절, 밤새 설계도를 그리던 손들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조용히,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가 가슴속에 울림을 남기셨다면 댓글에 동방의 호랑이 한 문장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스스로를 변방이라 부르던 이 민족의 이야기를 세계로 내보내는 첫발걸음이 됩니다. 역사는 언제나 깨어난 사람들이 썼습니다.